자, 이제 개장 10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보분석관 한 분 더 모셨습니다. 김명 매니저가 나가시고 그다음에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홍만기 대리가 함께 또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바삐 더 달려봐야 될 텐데 어떻게 준비를 좀 해볼까요, 이동근 팀장님? 먼저 이제 어제도 하루 종일 좀 시장의 그 화두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이건 제가 이전 시간부터 계속해서 하반기에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어떤 이슈로서 좀 작용할 거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그 정부의 그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존에 이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안 중에 가장 강한 쪽으로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2050년까지 그러니까 그 모든 시나리오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그러니까 100% 줄이는 이런 쪽의 안으로 이제 가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6.3%에서 40% 감축으로 목표를 상향을 했죠. 사실 이런 부분들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지금 EU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그 선진국, 일본이라든가 선진국 대비해서 빨리 좀 감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제 직면을 했고요. 결국 이제 지금 좀 나오는 얘기 중에서 조금 형평성 문제가 조금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 부문별에서의 어떤 감축 목표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계 입장을 좀 많이 좀 이제 감안을 해준 결과긴 한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독일 같은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굉장히 그 산업 쪽에서의 감축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오랜 시간을 두고 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좀 이런 부분들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업계한테 좀 강하게 어떤 요구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었을 거고요.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의 방향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금 공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하반기 내내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어떤 관심권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소 같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저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께서도 관심권 안에 넣어 두시고 아마 그 안에서의 순환매 또는 이제 그 안에서의 부각된 이게 시세 들고남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쪽에 저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 기후 회의를 하는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참석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뭔가 맥은 좀 빠지는데 하여튼 우리도 지금 탄소 중립을 막 서두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대체 에너지와 그다음에 친환경 재생 에너지, 원전, 소형 원전까지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관련 기업들이 또 계속 회자되고 있죠. 오늘 그래서 저도 아까 하이로코리아. 그런 밸브 회사들, 누리호도 관계가 있고. 기업들은 좀 찾자면 그렇고 두 분은 이제 제도권에 계시기 때문에 종목 언급이 좀 쉽지가 않으시죠. 네, 맞습니다. 회사에 엄마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농담입니다만 하여튼 그게 좀 까다로우신데 우리 홍만기 대리께서 어떻게 또 시장 포인트 오늘? 저도 일단은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 동일하게 이게 다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역설이죠, 그게.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을 끌고 올라가는. 맞습니다. 그렇기 천연가스 값이 어제는 좀 조용했지만 이제 러시아가 지금 천연가스 공급을 늘린다고 푸틴 대통령이 했잖아요. 근데 러시아 국영 회사인 가즈프롬에서는 들은 거 없다. 네,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유가가 또 반사적으로 올라가고. 하여튼 그린플레이션은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이제 단기적인 시선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파월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기조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지만은 이제는 약간 스탠스를 바꿔서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 만큼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한다고 한다면 제 행동에 신경 쓰지 마세요. 방송을 또 진행해야 되니까 뭔가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겨울철 또 난방 수요 같은 계절적 요인이 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속도의 문제이고 오히려 디플레이션보다는 주식시장에는 긍정이죠.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이 뒤에 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요즘 워낙 합성어로 많이 등장합니다. 하다못해 프로틴플레이션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백질과 관련된 육류, 가금류, 뭐 유제품, 하다못해 계란값도 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같이 되는 관련된 그 인플레이션이 또 이 비트코인을 자극하는 걸 수도 있고 대체로. 사실 이제 어떻게 대체제로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결국 저는 증시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소화를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무작정 악재로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국 국채금리도 마찬가지고 어제 국채금리가 미국 1.63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네네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최근에 1.5 초반까지 왔다가 그런데 시장은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이런 국채금리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는 이런 정도는 소화해낼 수 있는 적응하는. 네. 그 뒤에 보면은 위드 코로나가 그렇죠. 있고 리오프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결국 그걸 그거죠. 또 준비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보여주면. 제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결국 그게 어떤 그런 기반에는 이제는 좀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정부가 지금 이제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달 말까지. 예, 이제 이달 말까지인데, 그러니까 뭐 당장 이번 그 조정안을 보더라도 요새 여러분들 아마 저녁에 혹시 밖에 나가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뭐 식당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사람들 꽤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이게 아무래도 방역 강도를 좀 완화하고 그리고 지자체 중심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라는 그런 지금 이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백신 접종률 상승하고 그리고 신규 확진자 감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제가 좀 흥미있게 보는 것이 외국인이 그러니까 뭐 의류라든가 뭐 면세점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호텔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역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이제 준비가 시작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그 이제 포인트는 시장 그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약화가 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분기 추정치만 보더라도 네. 한 뭐 2주 전보다 지금 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리오프닝이라든가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의 4분기 이익 추정치는 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말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은 이익 추정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는 굉장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 중에서는 조금 약간 그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순서라는 게 먼저 좀 반영이 되고 늦게 반영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의류라든가 뭐 음식료라든가 백화점, 면세점 같은 쪽은 이런 소비 관련주들이 우선적으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뭐 항공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상대적으로 좀 뒤에.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위드 코로나 됐다 해서 바로 여행 가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백화점 가고 와서 뭐 좀 쓰고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렇게 약간 업종별로 좀 이제 이게 차례차례 순서대로 좀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방을 먼저 싸야 되니까 여행 가려면 그렇죠. 거기에 옷도 또 좀 사야 되고 레깅스 사야 되니까 효성 TNC 친환경 아까 탄소중립 얘기하셔가지고 언뜻 생각났고 홍만기 대리는 좀 그래도 위드 코로나 올 지금 사실 나온 재료 중에 대한항공이 네. 19개월 만에 하와이행 하늘길을 열었다. 이 재료가 이제 개장전에 딱 등장했습니다. 네. 저걸 보시면 어떠세요? 일단은 위드 코로나는 전반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특히 유럽만 해도 이제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개국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사실상 해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럽 항공사들이 18일부터 기내 마스크 착용 규정을 해제를 하기로 했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거의 항공업계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이미 상당히 진전되고 있고 네. 이거에 따라 뭐 인터파크라든가 여러 사이트에서도 항공권 특히 저희 휴양지 위주로 네네. 예약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 해외 뭐 골프 여행 뭐 권장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국내 이제 골프장 부킹이 요즘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해외로 좀 나가셨으면 하는 뭐 그런 얘기들도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관련된 기업 리스트는 혹시 이것도 회사에 물어봐야 되나요? 자, 기업들을 두 분이 이제 저도 근데 항공업계 안에서도 차별화된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항공 기업들이 매출이 단순 이제 항공 운수도 있지만 철저히 여객 운수로만 이루어진 기업들도 있어요. 네.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수혜를 더 강하게 입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오히려 이제 기저 효과라는 뭐 이런 네.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개장이 바짝 다가왔으니까 문을 열면 다시 들어가서 들여다보도록 할까요?